정말 이게 저도 사실은 마음병을 앓았어요. 예, 그래서 중심성 망막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게 마음이 도대체 뭔지 뭐 불교도 입문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런 식의 설명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걔네들을 그냥 내가 그냥 편한 친구 바라보듯이 옆에 있어주라 그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물을게요. 전 굉장히 이제 명상을 하면서 그 전부터도 솔직했지만 네. 감정적으로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 솔직한 것과 그 마음을 바라보는 건 어떻게 다른 거죠? 아, 그 솔직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지 못하면 내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를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발견한 다음에는요, 친절한 태도를 보이면 되거든요. 그 마음한테. 그러면 이 마음이 왜 등장했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깥에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고요,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으로 바뀌어서 그 감정이 생각으로 오는 이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만나주게 되면 바깥에서부터 정보가 들어와서 생각으로까지 도달하는 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솔직할 수 있으면. 근데 말씀하신 그 솔직함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우려가 저는 느껴졌어요. 마음들이 있는 그대로 다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어떤 예의에 어긋나거나 어떤 불쾌함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다는 것이 내 마음이 있는 걸 만나준다는 것이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바깥으로 내지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네. 아, 맞습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아, 솔직하다고 해서 나의 감정만 너희들이 맞춰라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의 감정을 내가 봐주는 걸로.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해결하라는 거죠. 아까 그 분노 같은 경우에 분노를 받아들였을 때 화를 그냥 참는 것도 아니고 화에 씌여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렇게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메시지로 이거를 쓸 수 있거든요, 분노를. 그러면 네. 단호하지만 예의 바르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마음하고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지 않고 그냥 질질 흘리고 살았네요. 이제 보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나도 마음에 좀 뭔가 그 병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내 불편한 어떤 그 마음을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 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마음에 병이 없나 봐. 제가 그러면 마음병이 좀 있어 보이는 분에게 갈게요. 왜 또 얘기겠? 아니에요. 저 사실 아까 궁금했던 거를 지금 진행자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예 받아들였고요. 그 만나라는 게 너무 막연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냥 저는 화가 날 때 화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아까 오만함이 찾아올 때 오만함을 표현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거를 메시지로 바꾸라는 말에서 좀 정리가 좀 됐습니다. 네. 저는. 네. 너무 똑똑하신 학생인데 그렇게 금방 알아들으시면 어떻게 재미가 없잖아. 자, 다시 한번 또 예. 권서정 선생님 이름 좀 한번. 그 만나주고 싶은데 내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지 않은 척. 그리고 굉장히 지금 내가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예. 그리고 굉장히 강한 척. 이런 제가 척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있는 척, 저랑 비슷하시네요. 있는 척, 아는 척이 아니라, 아니 근데 그게 제가 그걸 인식하고 아는 척을 하면 괜찮은데, 내가 인식을 안 하고 전자동적으로 그렇게 탁 나오고 네.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게 내가 이제 10년 있다가, 아, 내가 그때 강한 척 해서 걔가 상처 입었었구나. 사실은 내가 굉장히 그때 상처 안 받은 척 하려고 걔한테 강하게, 나 괜찮아. 응? 이렇게 하고 갔는데 사실은 제 마음은 상처를 입었던 거였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저한 상처를 입은 네.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알면 멈추는데 모르니까 멈추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금 제가 첫 번째는 어떤 감정인지 몰라서 못 만나주는 거랑 두 번째는 이게 전자동적으로 나와서 멈추지 못하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요. 지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마음이 몰라서 답답하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만나주고 나면 걔가 들어가서 그 빈자리가 다른 마음으로 드러나면서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의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놈씩 때려잡는구나.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닫아 걸고 있으면 행복과 불행이 왔을 때 이렇게 구멍을 봤더니 불행이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랑 놀고 싶은데 불행이 놀기 싫어. 그러면 문 못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행복하지도 않고요. 크게 불행하지도 않은 무난한 삶을 살게 되면 흑백 같은 삶을 살죠. 근데 뭔가 갈구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 번 태어났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근데 뭔지 모르겠네. 사실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는 게 문제인 건데 익숙하기 때문에 의문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실 때는요. 아, 지금 잘 몰라서 답답하구나. 혼란스럽구나.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도 우리 교육의 폐해인데요. 모르는 것이 어떤 결함으로 간주됩니다. 우리한테는. 너 그것도 몰라? 빨리 이거 알아. 빨리 너 알아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모른다는 것은 그냥 큰 미덕입니다. 몰라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누구한테 막 뭐라고 퍼부어가지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때 왜 기분이 나쁜지를 분석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 라고 합리적으로 납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납득은 뭔지 아십니까? 억압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르기 위한 겁니다. 납득이 되면 눌러도 되거든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불친절한 행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석을 빼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것이 혼란이든 모름이든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황금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인자한 할머니처럼 나의 감정을 그냥 받아주는 거지 뭐 무서운 아빠나 엄마처럼 야 너무 지금 자랑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분석하지 말라는 거죠. 분석은 차후에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만나주고 저절로. 나면 지가 그때서야 알아서. 마음이 토해냅니다. 사실은 하고 얘기하는 거죠. 예. 또 궁금하신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예, 맞아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여유를 가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즉각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는 조건을 가지고 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빼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면 그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없이 한번 그거를 허용해 줘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버렸구나 라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되더라도 그것을 또 그랬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내 기분은 어떤 기분이었지? 어떤 생각들이 올라왔지? 그거를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는 겁니다. 고쳐야 될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나한테 좀 친하게 굴려고 하는 것 같으네 하면서 자기가 술술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알아서 해결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원인이 있었으니까 나온 결과로 보면서 너 왜 그랬니 하고 그냥 이유를 묻는 것처럼 그렇게 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인을 묻고 분석하는 거에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마음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거죠.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먼저 판단하지 말고. 근데 요즘 너무나 그 마음병들이 몸의 병으로까지 발전이 돼서 많은 그 현대인들이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네. 단 마음이라는 게 결국 몸의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에서도 영육이 분리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과 마음의 관계? 그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의학계 통해서도 이제 정설을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신상관의학이라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제 상담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신체화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이 억눌리다 보면 갈 데가 없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 말씀드렸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옆 사람한테 터지든가 아니면 옆 사람한테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들 때문에 난 착하게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해야지 하고서 누르게 되면 그게 결국 몸으로 저장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의 어떤 이 병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염증. 여러분 스스로를 그냥 뭐 이렇게 성과를 가지고 잘났다, 뭐했다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사랑해 준다면 마음이 지가 다 알아서 한대요. 지멋대로 일어난 것처럼. 자, 또 질문 없으십니까? 이렇게 젊고 멀리서 왔는데
질문 한번 해봐. 이게 마음병 있잖아. 저 말씀 들으면서요. 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할지 내 안에 뭐 분노라고 할지 어떤 감정에 솔직하라는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 어떤 기준들이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60년대 태어나서 7, 8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80년대 초반에 대학에 시간을 보냈거든요. 네. 한 인간이란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제가 이 90년대, 2000년대 세대들하고 그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랬을 때 내가 마땅히 분노라고 제가 저도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왔는데 많이 비슷하게 잘 걸어온 것 같아서 예, 그렇지만 제가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요구라는 거죠. 예. 넌 엄마니까, 넌 여자니까 그런 거가 있는 한은 제가 이런 참 더 외로운 여정을 가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대다수가 바라보는 기준들에서 저는 저 자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길, 또 내가 내 나름대로 내 감정에 솔직하고 나를 지켜가고 나를 바라보는 거에 방해가 돼요. 그 구분에서 내가 당당해질 수 있고,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영향 속에 살지만 나로서 살고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 해주시지만 저희도 계속 듣고 싶고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은 어떡하나. 네. 저는 그게 근데 저희도 못 해줬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감정을 잘 다루시는 모델링을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 부모님들. 근데 그게 은연중에 저희도 아이들한테 나타나고 다른 인간관계, 심지어 수박 한 통을 사도 우리들이 분노 조절을 못하고 나의 과거나 상처를 조절 못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네. 저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그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이런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영웅적인 일을 해나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사회 문화적인 이 전체성과 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이상이 높은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뜨거운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회를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소망은 남겨놓고 더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남겨놓고 방식을 바꾼 겁니다. 지금 저는 그것이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 얘들부터 만나주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보이겠구나, 들리겠구나, 만져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공감하신 분들 각자께서 그렇게 조금씩 불꽃을 키워나가면서 불꽃이 모이게 되면 빛이 환해지게 되는 그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좀 아픔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놓지 않고 내 마음에 대한 친절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날이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안 올 것 같습니다만 왜 그래요? 희망적으로 생각해. 아주 객관적인 물리적인 현실 속에서 그런 이상세계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저의 주관적인 인생에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착역이 되라는 거죠. 예? 좀비한테 맞았을 때 화살이 왔어. 그걸 다시 빼서 던지지 말라고. 그냥 부러뜨려. 예. 자, 이것으로 우리 그 마음에 대한 마음과 친구가 되는 김덕성 소장님의 이야기는 그만해도 될까요? 팀장님? 제 큰 박수로 우리 김덕성이래요. 김덕성 소장님을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